혹시 학교 검진에서 초등학생 아들이 척추 측만증을 진단받으셨나요? 아니면 유치원생 딸을 목욕시키는데 한쪽 등이 유달리 나아 보인다든지 한쪽 가슴이 나아 보이지는 않으시나요? 척추 측만증은 어릴 때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릴수록 더 중요한 척추 측만증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MRI를 반드시 찍어야만 하는 척추 측만증의 6가지 경우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척추 측만증은 무슨 병인가요? 척추 측만증은 허리가 앞에서 보았을 때 S자 모양으로 휜 상태의 척추 질환이고요. 발병률은 약 2% 정도, 즉 100명 중 2명꼴로 사춘기에 많이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는 5배에서 7배 더 많이 생기고요. 측만증은 모두 다 똑같은 한 가지 병인가요? 측만증은 크게는 구조성 측만증이랑 비구조성 측만증으로 나뉘는데요. 이 비구조성 측만증은 무언가 원인이 있는 측만증입니다. 다른 원인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척추가 휘어진 상태를 말하는데, 예를 들면 소아마비나 외상, 즉 다쳐서 한쪽 다리가 짧아져 있다든지 아니면 디스크 파열 때문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나도 모르게 본인도 모르게 허리가 틀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때 생기는 측만증을 말하고요. 이에 비해서 구조성 측만증은 특별한 이유를 못 찾게 척추뼈 자체가 그냥 틀어지는 병입니다. 일시적이라고 하면 회복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소아마비성 또는 외상에 의해서 한쪽 다리가 짧아지면은 양쪽 다리 길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골반이 한쪽으로 기울고요. 척추도 쉬게 되는데, 이 경우는 짧은 다리를 늘려주는 수술을 하게 되면은 휘어져 있는 척추가 저절로 회복이 되어서 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디스크성으로 허리가 틀어진 경우에도 디스크를 치료해서 통증이 좋아지게 되면은 허리도 저절로 똑바로 돌아오게 되고요. 이런 경우는 스크류바처럼 돌아가 있는 회전 변형이 없이 그냥 허리가 옆으로만 틀어지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좋아지지 않는 측만증도 있나요? 네, 구조성 측만증은 척추뼈 자체의 구조적인 변화로 초래가 된 병이기 때문에 척추 측만증이 저절로 회복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측만증 하면은 바로 이 구조성 측만증을 말을 하고요. 이 경우에는 척추뼈가 꽈배기처럼 또 스크류바처럼 회전 변형을 하면서 동시에 휘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측만증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측만증이 생기는 원인은 어린이 측만증의 10% 정도는요, 태어날 때부터 척추뼈에 기형이 있어서 생기는 선천성 측만증이 있고요. 아니면 뇌성마비나 소아마비 같은 신경근육성 그런 병에 의한 측만증이 있고, 또 신경섬유종증이나 마르팡 증후군 같은 아주 희귀한 질환에 의한 측만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년 이후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척추 퇴행성 변화 때문에도 측만증이 발생을 하는데, 이것은 발생하는 상황이라든지 발견되는 시점이 너무나 다르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른 종류라서 이거는 논외로 하고요. 아무튼 10대 측만증의 그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그 측만증이 생기는 원인 질환이 있어서 생기는 10%를 제외한 나머지 90%는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특발성 척추 측만증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부릅니다. 90%는 원인을 알 수 없다고요? 측만증은 자세가 불량해서 생기는 거 아닌가요? 특발성 측만증을 진단받으면은 자녀의 그 평소 자세를 막 나무라거나 탓하시거나 혼내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아유 내가 잘 바로 잡아주지를 못해서 그런가 후회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부모인 내가 무언가 나쁜 것을 아이에게 유전시킨 건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자세나 습관 등은 전혀 상관이 없고요. 유전이나 또는 성장 호르몬, 멜라토닌, 연관되는 것들에 관한 그런 가설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확실한 원인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특발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척추 MRI를 꼭 찍어봐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네,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어린 나이에 발생하는 측만증은 드물지만은 신경섬유종증이나 아놀드 키아리 증후군 같은 신경이나 근육계를 침범하는 숨어있는 다른 원인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신 MRI 등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MRI를 꼭 해야 하는 6가지 상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이 있는 경우, 두 번째는 측만이 너무 어린 나이, 10세 미만에 생기는 경우, 그러니까 유치원생인데 허리가 측만증이 있거나 할 때는 MR을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 또 너무 늦은 나이, 10대 후반에 발견되는 경우, 네 번째는 측만증 각도의 진행이 너무 빠른 경우, 다섯 번째는 통증을 동반한 경우. 왜냐하면은 원래는 측만증에는 통증을 동반하지는 않습니다.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는 무언가 다른 원인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MR을 꼭 해봐야 되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좌측 등이 튀어나온 경우에는 이런 전신 MRI를 꼭 찍어서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좌측 등이 튀어나온 건 왜 그런 거죠? 보통은 특발성 측만증은 우측 등이 나와요. 근데 간혹 뇌나 척수신경에 병이 있거나 암이 있거나 한 경우에는 척수 공동증이라는 그런 병이 생기면서 좌측 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꼭 MR을 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오늘 배운 것들 마무리해 주실래요? 아까 허리가 회전이 없이 휜 것은 비구조성 측만증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소아마비라서 다리가 짧아진 거는 다리를 늘려주는 수술을 하면 고칠 수가 있고요. 디스크 파열로 허리가 틀어져 있는 것들은 역시 디스크가 좋아지면은 측만도 좋아지게 되는데요. 이것과는 다르게 아까 스크류바 같이 척추가 쉬면서 틀어지는 거를 특발성 측만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의 치료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